직접 코드로 L3 핑 로직을 짜기 전에 한번 IP 헤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넷과 다르게 IP 헤더는 조금 필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자가 많이 쓰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막 되게 복잡해 보이는 매크로들이 나오는데 이제 68 하면은 unsigned 1바이트죠. 이제 시어노는 1바이트를 또 4비트 4비트로 이제 쪼개는 문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필드 앞에 타임 넣고 필드명 콜론 4비트만 쓰겠다. 여기도 4비트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비트를 쪼개는 거죠. 바이트를. 그래서 IHL 4비트 또 버전 4비트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더넷 헤더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6바이트가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죠. hdest라고 했죠. 순서를 이렇게 합시다. 6 또 6바이트가 소스 그리고 마지막이 L2 프로토콜이었죠. (2바이트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L2 이더넷 헤더였는데 그 뒤에 붙는 게 이제 L3 IP 헤더겠죠. 오늘 살펴볼 부분인데 여기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IHL과 버전. 그러면 1바이트가 이렇게 반으로 잘려 있는 형태인 거죠. 합쳐서 1바이트인데 반으로 잘려서 IHL 4비트. 그 다음은 버전 4비트. 여기는 이제 먼저 버전 먼저 보면은 여기는 이제 IP 버전 4인지 IP 버전 6인지 이게 들어가는데 숫자 하나 들어가는 거죠. 4랑 6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4비트면 충분합니다. 4비트면 이제 16가지니까 0부터 15까지죠. 그래서 4랑 6 두 개만 일단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IHL 같은 경우는 인터넷 헤더 랭스, 그러니까 뭐 그냥 IP 헤더 랭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죠. 이 IP 헤더의 길이가 몇 바이트인지. 근데 4비트니까 15까지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거밖에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면 뭐 IP 헤더가 지금 15바이트 이상 넘어갈 수 없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길이가 5면은 자동으로 곱하기 4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IHL은 워드 곱하기 x에서 여기 x를 뜻합니다. 워드는 4바이트거든요. CPU가 이제 예전에 32비트가 좀 표준이었죠. 지금은 64지만 32대가 이제 4바이트니까 이제 CPU가 처리하는 기본 최소 단위 4바이트 기본 단위 이걸 워드라고 불렀었는데 그거 곱하기 x 하니까 만약에 여기가 5라면은 20바이트인 거죠. 5면은 20바이트. 그래서 15까지 이제 차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4를 곱해주면은 최대 60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4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 헤더 랭스는 60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S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1바이트네요. TOS는 Type of Service 약자일 거고요. 1바이트고, 사실 요즘에는 이거를 Type of Service라고 안 하고 쪼개가지고 씁니다. 쪼개가지고 여기를 DSCP라고 하고 여기를 EC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QoS라고 해가지고 퀄리티 오브 서비스죠. 약간 우선순위 지정해주는 그런 필드로 쓰기 때문에 저희는 건들지 않을 거라, 그냥 이런 필드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거고, 저희는 0으로 그냥 설정을 해서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TOS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두 필드로 나눠졌는데 옛날엔 DOS였고 QoS 등의 이제 우선순위, 패킷 우선순위 등을 지정하는 데 쓴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여기 있네요. TOT 랭스가 이제 2바이트네요. TOT 랭 좀 많으니까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 토탈 랭스라는 뜻입니다. 토탈 랭스. 그래서 IP 헤더 랭스 플러스 IP 페이로드 랭스 전체를 가리킵니다. 2바이트니까 6535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unsigned 2바이트니까. 그래서 이제 IP 헤더와 페이로드의 합친 값의 최대 크기는 6535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보통은 저희가 1500바이트로 고정해서 쓰죠. 근데 어쨌든 표현 가능한 건 6535까지다. 1500바이트인 거는 이제 MTU라고 해서 Maximum Transmission Unit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더넷 헤더와 뒤에 있는 트레일러 기억나시죠? FCS라고 불리는 그 트레일러를 빼고 딱 이 이더넷 페이로드 부분, IP 헤더와 IP 페이로드를 합치면 이더넷 페이로드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이제 MTU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크기를. 그래서 보통은 1500으로 다 고정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 합치면은 최대 1500이구나. 일반적으로. 이게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하면은 버려버립니다. 가다가 이제 못 가게 돼요. 여러 노드를 통과해서 가는데 중간에 어떤 노드, 어떤 라우터에서 1500 이상 버려, 1500 넘어가면 버려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1500으로 고정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보낼 거는 그냥 핑 쪼가리 작은 거기 때문에 더 길이가 작죠. 작은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랭스 봤고요. 또 이제 그냥 아이디가 하나 나옵니다. 네, 아이디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패킷마다 아이디를 하나씩 넣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단. 그 다음에 flag off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fragmentation offset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MTU가 정해져 있죠. 1500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가 1500바이트고 여기 한 600바이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총 이건 2100바이트짜리 패킷이죠. 이게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크니까 얘를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서 2100짜리가 1500 하나, 600 하나 두 개로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조각난 오프셋이 붙게 됩니다.
여기는 첫 번째 오프셋, 여기는 두 번째 오프셋 해서 번호표 붙여가지고 큰 프래그멘테이션들, 큰 IP 패킷들을 잘라서 프래그멘테이션화를 하면은 오프셋이 붙게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0으로 설정을 하고 쓸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냥 핑을 보내는 거라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가지고 100바이트도 안 되기 때문에 프래그멘테이션이 날 일이 애초에 없고, 이 프래그멘테이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L4에서 L4 TCP에서 이미 세그멘테이션이란 걸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라가지고 보내주는 것을 윗단에서 좀 해주는 게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오기 때문에 프래그멘테이션은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오프셋을 0으로 매기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패킷이 넘어가는데 MTU를 넘어가면은 오프셋이 아니라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서 잘려서 여기 오프셋 번호가 하나씩 달린다. 퍼포먼스가 안 좋아서 그냥 TCP 세그멘테이션으로 퉁친다. 그렇게 되면 그냥 여긴 0으로 설정되면 된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MTU는 1500으로 고정된 경우가 되게 많다. 이제 MTU가 1500 넘어가는 막 몇만짜리 되는 걸 보면 이제 전보 패킷이라고 하죠. 전보 패킷.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 오프셋까지 봤고요. TTL 한번 보겠습니다. TTL은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설명하다 만 게 있는데,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걸 써볼게요. 저희 컴퓨터에서 지금 트레이스 라우트가 막혀 있어가지고 AWS에 인스턴스 하나만 띄우고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SH 런치를 하겠습니다. 키페어는 그냥 없이 갈게요. 그냥 가상 머신 하나 띄워가지고 여기 접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금방 켜지고요. 여기 이제 커넥트 버튼 눌러서 접속을 하면은 AWS에 있는 인스턴스에 원격 접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트레이스 라우트로 1.1.1.1에 요청을 보내볼게요. 저희가 핑으로 만약에 1.1.1.1로 보내고 카운트 1로 하면은 이렇게 한 번 1.1.1로부터 64바이트를 받았다 라고 나오는데, 트레이스 라우트를 하면은 이제 내가 어떤 노드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했는지 그 중간 노드들을 싹 다 보여줍니다. 물론 이거가 이제 괜히 트래픽이 먹기 때문에 막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여기선 잘 가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잘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IP 주소가 이제 3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하나, 둘, 셋, 넷, 5. 첫 번째 경로가 이렇게 일자로, 두 번째 경로가 이렇게 일자로, 세 번째 경로가 이렇게 일자로, 3가지 경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한 번 갈 때는 5홉을 간 거죠. 홉이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번 만에 갔다, 5홉 만에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TTL을 설명하기 위해 이걸 보여드렸는데, TTL이 기본적으로 한 64 정도 아니면 128 정도로 처음에 초기 값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갈 때마다 줄어듭니다. TTL이 여기서 64, 63, 62, 61, 60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46인 이유는 아마 이게 돌아올 때는 또 다른 루트를 타고, 저희는 보낸 거니까 돌아올 때는 뭐 다른 루트를 타다가 좀 더 깎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핑을 보내볼까요? 똑같이 46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생각이 되고, TTL은 다 깎여서 0이 돼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면서 도착지에 도착을 못하고 계속 길을 헤매는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네트워크 혼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설명을 조금 너무 길게 했는데 다시 켜놓고 TTL을 여기다가 써줍시다. 그럼 얘도 이제 1바이트니까 0부터 255까지 할당할 수 있겠죠. 1바이트니까 조금 작게 해주고, TTL은 보통 64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나오죠. 프로토콜. 저희가 L2에서는 ETHP, ARP 이런 걸 썼었는데 L3에서는 IP 프로토, 뭐 ICMP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이제 계층이 다르니까 앞에 붙는 이 변수 prefix도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얘도 역시 1바이트네요. 1바이트. 얘는 2바이트였는데 그죠? 그 H프로토 얘는 1바이트죠. 조금 더 작습니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체크썸이라는 게 나옵니다. 체크썸. 이게 처음에 조금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검증을 위한 거예요. 오다가 막 비트가 뒤집히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프래그먼트를 0으로 해놨는데 지 혼자 뒤집혀서 1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비트가 뒤집혔는지 아니면 원본 데이터가 제대로 온 건지를 검증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체크썸이 합니다. 이제 이건 보안 같은 게 아니라 무결성, 데이터 변조가 아니라 데이터가 올바르게 잘 왔는지, 오다가 막 신호가 약해지거나 비트가 뒤집혀가지고 뭔가 이상한 오류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검증해 주는 거예요. 보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대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랑 D가 나오는데 일단 애드레스겠죠. SD니까 Sender, Destination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IP 헤더니까 IP 주소를 말하는 거겠죠. B232 4바이트입니다. 여기는 데스트 어드레스 4니까 조금 크게 해줄까요?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인트입니다. 인트. 그래서 저희가 IP 주소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1111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은 68 배열이 되죠. 이거를 변수가 아니라 정수로 변환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IP 헤더고요. 그 다음번 뒤에 나오는 거는 페이로드죠. IP 헤더와 L3 IP 페이로드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쓸 건 ICMP니까 페이로드의 첫 번째는 ICMP 헤더가 나옵니다. 또 ICMP도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다른 파일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 ICMP 헤더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필드가 많지 않아요. IP 헤더는 조금 필드가 많았는데 ICMP는 필드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타입, 코드, 체크썸인데 체크썸은 방금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1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죠. 타입, 코드, 체크썸. 제가 핑을 보낼 때 그 핑의 타입이 있습니다. 에코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저희가 받는 거는 에코 리플라이라고 합니다. 뭐 ARP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 봤던 게 있는데 리다이렉트라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라우터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거 스위치에 연결돼 있으니까 스위치로 가는 게 빨라. 더 빠른 길이 있어 하고 돌아가는 길을 알려준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할 핑에서는 이 두 개만 쓸 건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시간초가 타임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데스티네이션에 도달할 수 없다, unreachable이라든지 뭐 타임아웃, 타임 익시든지 아웃인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 위에 두 개만 볼게요. 그래서 얘 리퀘스트는 8번이고요. 리플라이는 0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1바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같은 경우도 타입에 약간 세부 오류 코드랄까요? 여기 만약에 오류가 뜬다면 뭐 unreachable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unreachable 한 건지 세부 코드를 넣어줍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0만 넣을 거라 에코는 다 0만 넣으면 됩니다. 그냥 코드를. 왜냐면 뭐 오류를 알려줘서 상세 오류가 뭐고 그런 거 알려줄 게 없으니까. 근데 unreachable이면은 여기 어떻게 unreachable이야 하고 숫자로 코드를 1바이트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체크썸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는 IP 헤더를 위한 체크썸이었다면 얘는 이제 ICMP만을 위한 체크썸이어서 범위가 조금 다른데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ID랑 시퀀스가 들어가는데 저희 아까 그거 핑 아이고 다시 커넥트를 해보면 핑 뭐 1.1.1.1 하면은 시퀀스가 나오죠. TTL 뿐만 아니라 시퀀스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3호로 하면은 시퀀스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담아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핑의 ID고요. ID가 그러니까 ID랑 체크썸이 IP랑 ICMP 둘 다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둘 다 들어가니까 둘 다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2바이트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래그멘테이션 할 때 쓰는 거고 여기는 뭐 예약된 필드인데 만약에 이걸 안 넣는다면 이건 그러니까 유니온이라서 이거를 쓰거나 에코니까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핑 시에만 쓰는 거예요. 핑 시에만 ID 시퀀스. 핑이 아니고 다른 타입일 경우에는 뭐 게이트웨이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프래그멘테이션인 경우는 이런 걸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예약을 박아 놓겠다. 이렇게 타입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중 하나로 쓸 수 있는 거죠. 유니온이니까. 러스트의 이넘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조금 원시 이넘, 로우 이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ICMP 헤더도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ICMP 페이로드가 옵니다. ICMP 페이로드는 이제 한번 코드로 볼까요? 코드가 아니고 시뮬레이션으로 볼까요? 저희 IP가 19168.0.100이고
제 기억으로 19168.0.200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로 요청을 보낼 수 있겠죠, 핑을. 그러면 TCP 덤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vvv xx n icmp 보내면 이런 식으로 패킷이 보이는데 icmp 랭스 84바이트 100에서 200으로 보낸 거 에코 리퀘스트라고 나오죠. 아이디는 2번, 시퀀스 1번.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10, 11, 12, 13, 14, 15, 16, 17. 이 부분은 약간 더미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더미 데이터를 한 40바이트 정도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는 타임스탬프 쪽입니다. 타임스탬프. 그래서 이 ICMP 페이로드 쪽은 타임스탬프와 더미 데이터, 더미 숫자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ICMP 페이로드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이더넷 헤더 쪽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알아서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저희가 로우 소켓을 쓰지만 어드레스 패밀리를 패킷이 아니라 AF 패킷이 아니라 AF iNet을 쓰면은 여기를 자동으로 커널에서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IP 헤더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직접 안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안 만들면 뒤에 남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야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IP 헤더를 직접 만들어서 핑을 보내는 것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자동으로 처리시키는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